제 주변에서 잘하셨던 분을 봤을 때에 그분도 부업을 했었을 때 순수익이 한 나더라고요. 한 달에요? 네, 한 달이요. 화이팅! 특사장님 계세요? 누가 저를 찾아요? 뭐예요 이거? 아니 일하는데 갑자기 뭐예요? 물어볼 게 있어요. 갑자기요? 시간 좀 주세요. 지금 작업 중인데. 시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는 컨텐츠죠? 저희가 구독자분들 그리고 다른 초보 사장님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Q&A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정 사장님, 아사히 사장님은 저희가 습격을 했어요. 네. 그럼 다음 타자가 누구겠어요? 유봉 사장님? 오늘은 특사장님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 질문은 누가 궁금해하는 질문이에요? 저희 구독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시청자분들, 제가 이제 유튜브 여러 플랫폼들을 뒤져서 엑기스만 뽑아서 만든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들어가나요? 네. 구매 대행은 현실적으로 부업이 가능할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다른 강사들이랑 조금 다른 게 저는 부업으로 이거를 시작을 했고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 경험을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 부업으로 구매 대행을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 떠올려 봤을 때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한 크게 4개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 부업으로 한다라는 거는 내가 전업으로 뭔가를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주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개발자로 일을 했었다 보니까 거의 9 to 6로 일을 진행을 했었죠. 퇴근하고 나서 내가 구매 대행 사업을 하는 것들은 좀 더 시간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부업으로 구매 대행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퇴근 후에 6시 이후에 집에서 밤 늦게라든지 새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식으로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부업으로 했을 때 좀 강점이 될 것 같아요. 부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좀 시간에 대해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생각보다 많이 있진 않을 것 같은데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알아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초기 투자 비용이 낮다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전업이든 부업이든 둘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상황인데 내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리스크를 안고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리스크를 안고 갔을 때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는 내가 지금 당장 자본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좀 크게 벌려서 좀 무리하게 벌리는 경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이게 잘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속된 말로 쪼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구매 대행 사업은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서류 발급을 위한 짜잘한 비용들 제외하고는 시간적인 거 제외해서는 들어갈 만한 비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낮게 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부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다른 전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공하고 있는 기존에 내가 했던 사업들을 부업으로 뭔가 좀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발자로 일을 했다 보니까 내가 전공을 했던 개발 일들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프로그래밍이나 그런 매크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예시로는 만약에 내가 마케팅 일을 하던 사람이다 그러면은 내가 팔고 있는 상품들을 좀 더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녹여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일반적으로 직업이 전문성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가정주부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분명히 내가 찾아보면은 나만의 그런 강점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정문에도 네이버 카페에다가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자신만의 강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썼던 게 있는데 그 글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첫 번째 말씀드린 좀 시간적 유연함과 비슷한 내용인데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유연합니다. 대부분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라는 게 좀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주말이든 평일이든 어딘가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강점이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되나요? 시간적으로 유연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최소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게 있을까요? 부업으로 50에서 100 정도 수입을 갖고 싶다 했을 때 사실 시간적인 부분은 그것도 두 가지 경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을 매일매일 많이 투자해가지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얻어갈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내가 하루에 30분, 1시간 이렇게 적은 시간만 투자를 하더라도 1개월, 2개월, 3개월 누적이 되다 보면은
분명히 그런 식으로도 결과를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질문을 드리면은 부업으로 진행했을 때 최소 한 최대 어느 정도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시간도 적게 투자하고 노력도 적게 투자하면은 그만큼 결과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아마 잘 알 거예요. 내가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고 내가 정말 대충 했다 라고 하면은 사실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아도 타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높은 매출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하기 나름인데 아무래도 부업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전업으로 내가 일을 했을 때 9to6로 내가 회사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최소한의 수면 시간도 필요하겠죠. 최소한의 뭐 한 3, 4시간 정도를 자고 출퇴근을 위한 시간, 뭐 식사 시간 이런 거를 다 제외하고 난다고 보면은 하루에 그래도 내가 10시간 이상을 부업으로 진행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본다면은 부업으로 진행을 했을 때 사실 저도 그 정도 경제까지 올라갔던 건 아닌데 제 주변에서 잘하셨던 분을 봤을 때에 그분도 부업으로 했었을 때 순수익이 한 1,500에서 2,000 정도까지 나더라고요. 한 달에요? 네, 한 달에요. 그 정도까지 진행을 했었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다양한 제품을 많이 파는 게 아니라 특정 제품들에 대해서만 엄청 잘 팔리고 또는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들 위주로 많이 판다 라고 하면은 뭐 1,500, 2,000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을 할 때는 좀 다양한 상품들을 접하고 마진 폭을 일반적으로 막 20%, 25%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한 2, 3천 이상이 될 정도의 내가 시간을 투자한다 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때는 부업이 아니라 전업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전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를 내기가 어려운데 혹시 사업자 없이도 이 사업이 가능한가? 또 사업자를 회사 모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네, 아마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사업자를 낸다고 해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내는 걸 좀 숨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회사를 다니면서 했어도 사업자를 내고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를 내지 않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는 모르는데 기억하기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당시 스마트 스토어 기준에서는 한 100만 원 매출 정도까지는 사업자 없이도 가능은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 사업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 규정이 조금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규정이 그랬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내가 사업자를 낸다는 걸 굳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업자를 낸다고 해서 바로 뭐 고지가 가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겸업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겸업 금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업자를 내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지금 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온라인 판매를 하는 활동이 회사에서 좀 중요한 정보와 연관이 돼 있을 때 내가 회사에서 빼가면 안 되는 정보를 내 사업에 이용을 하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한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도의적으로라도 내가 전업을 하고 있을 때에 부업을 하는 그 활동이 전업에 컨디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하느라 뭐 새벽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본업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나 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좀 자제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전업이나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업자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내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렇게 여러 개를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오픈마켓,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11번가 이런 데다가 상품 등록할 수 있는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5,000개, 10,000개 이런 제한들을 넘어갔을 때 기존에 내가 올렸던 상품 중에 잘 안 팔리는 거를 지우고 새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업자를 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오프라인 가게를 차리는 것처럼 큰 비용이 들어가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내가 사업자 발급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라서 그 작업이 어렵지 않다 보니까 그냥 사업자 2개, 3개, 4개 내가지고 내 등록 개수가 꽉 채워지면은 다음 사업자 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로는 좀 성향에 따라 다른데 내가 좀 정리가 잘 되어야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 마켓에는 뭐 화장품만 올려야 돼. 2번 마켓에는 식품만 올려야 돼. 3번 마켓에는 주방 가구만 올려야 돼. 이런 식으로 꼭 내가 정리정돈이 되어야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인 거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개까지 낼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 개수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단 이렇게 질문이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새 젊은 층들이 그런 걸 많이 관심이 많고 한데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꿀팁 몇 개 풀어주실 수 있나요? 사실 뭐 꿀팁이라기보다는
좀 마인드적인 건데 저는 좀 부담을 덜어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마다 욕심은 다를 거예요. 내가 뭐 조금 벌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전업보다 많이 벌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건데 부업에서 너무 많은 욕심을 내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내 본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건강에도 좀 많이 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부업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이게 한두 달 하고 말 게 아니라 1년, 2년 이렇게 좀 길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새벽 늦게까지 너무 무리해서 잠도 막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오래 못 할 거예요. 당연히 하루 이틀은 가능하겠지만 꾸준하게 하는 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서 그렇게는 하시지 마시고 내가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본업이 있지만 부업으로 추가적으로 뭐 한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좀 소소하게 또는 더 많게는 막 2, 300 정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목표치를 잡고 조금 타협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9to6로 일을 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거고 만약에 내가 본업을 하더라도 본업 시간 자체가 좀 적고 내가 일주일에 뭐 3일만 근무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라면은 부업으로 하더라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목표치를 노려볼 수 있겠죠. 그런 좀 마인드를 가지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바빠 보이셔가지고 지금 일하다가 지금 바빠 보이셔서 저는 이제 그만 가려고 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이런 Q&A 시간이 종종 있는 건가요? 이렇게 갈 거예요 아무 때나 사장님들.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이렇게 전달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아마 다른 강사들도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어떤 고충을 갖는지를 더 이제 잘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한 저희의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